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표정들이 다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뭔데? 아니, 왜? 내 얼굴이 지금 뭔가 이상해? 선생님은 너무 추워서 그만 눈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 추워. 는 아니겠죠? 예, 안녕하십니까? 근데 선생님 집 있는 쪽에 진짜 눈이 이렇게나 많이 내렸어. 혹시 집 근처에 눈 내린 사람? 한 절반 정도 눈 내리고 눈 안 내린 친구들도 많네요. 오. 선생님은 지금 여기 천문대가 완전히 지금 눈으로 뒤덮여가지고 지금 막 선생님이 이따가 천문대 또 와가지고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막 그거 하느라고 그 길 이렇게 오는데 미끄러우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눈 치우느라고 방금 전까지 열심히 눈도 치우고 막 눈사람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손이 너무 시려. 자, 여러분들 2025년 새해가 밝았네요. 음. 혹시 새해 첫 태양 본 사람? 일출. 오, 도안이 봤어? 네. 어디 가서 봤어? 집 앞에서 그 봤어요. 아, 집 앞에서 해 뜨는 걸로? 오, 좋겠다. 선생님은 늦잠 자가지고 못 봤어. 전날에 너무 이제 피곤하게 밤을 거의 새다시피 했다 보니까 아침에 늦잠을 잔 바람에 아침에 해가 뜨는 거를 볼 수가 없었죠. 올해 새해 첫 해를 그렇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여러분들 그 사진 봤니? 그 여러분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그 방에 카톡방에 천문대에 루나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저기 부산까지 가가지고 그 선생님은 여기 경기도 일산에 계시거든. 근데 좀 멀리는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해를 찍어 오셨대. 그래서 태양이 되게 예쁘게 보이는 게 있는데 아직 못 봤다면 이따가 그 우리 수업 끝나고 나서 부모님께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진짜 예쁜 태양 사진이 동그랗게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 출석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잘 나오는지 이름 부르면은 대답 잘 해주시고요. 먼저 서유리는 없고 라희는 조금 늦게 온다고 하네요. 도안이는 아까 목소리 잘 들렸고, 그 다음에 서하 네. 좋아요. 목소리 아주 잘 들려요. 연우, 네. 현우, 네. 은석이. 네, 네, 은석이는 머리카락밖에 안 보이는데? 혹시 그 카메라를 좀 내리거나 키가 좀 높아질 수 있나요? 지금 눈썹까지 보여 이제. 이제 눈 보여. 아니야, 이제 머리카락밖에 안 보여. 뭐야, 점점 내려가잖아. 은석이가 사라졌다. 충격적이구만. 다시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목소리까지 다 나오는 거 확인이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겨울학기 세 번째이자 어떻게 보면 겨울학기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이 주제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오늘 선생님 하는 이야기가 조금 무서울 수 있어. 그래서 뭐야, 현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도 우리 이제 당분간 또 봄학기가 되면은 다시 볼 수 있더라도 그 당분간은 또 잠깐 천문대 수업이 끝나는 날이기도 한데 무서운 얘기로 수업을 끝내려고 하니까 조금 마음에 걱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수업을 듣는 건 여러분들이니까. 선생님이 무섭게 그대로 그냥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가 1번. 아니요, 선생님. 무서운 거는 선생님 저 오늘 잠 못 잘 것 같아요. 무섭게 얘기해 주지 마세요가 2번입니다. 자, 1번. 무섭게 얘기해 주세요. 손. 두 사람? 내리고. 선생님 무섭게 얘기해 주지 마세요. 저 잠 못 자요. 손. 무섭게 얘기해 주지 마세요가 오케이 3명 손 내리시고 이따가 라희가 들어오면 라희의 선택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가 조금 바뀔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일단은 좀 안 무서운 방향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 바로 지구가 위험해요. 우리 지구 과연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구도 언젠간 없어지게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후후후. 자, 그래서 지구가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슈아. 지구가 위험해요. 지구가? 지구가 왜 위험할 걸까? 혹시 지구가 위험한 이유를 나는 왠지 알 것 같다, 손. 왠지 지구가 왜 위험한지 알 것 같다. 은석이 손 든 거야? 손 들었다면 네, 얘기 한번 해주시고요. 뭐지? 지금 머리카락이 좌우로 흔들리는 걸로 봐서는 뭔가 지금 손을 든 게 아니라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갑자기 머리카락이 움직이지 않기 시작했다. 자, 혹시 지구가 왜 위험할지 아무거나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무도 없다면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위험한 이유는 당연히 이것 때문이지. 바로 외계인이 나타나서 우리 지구를 공격한다. 으악! 안 돼. 이러면 우리 다 죽어. 지구가 불타고 있어. 진짜로 이렇게 지구가 위험한 걸까요? 정말로? 일단은 왠지는 아닌 것 같죠. 네, 지구가 물론 뭐 외계인들이 진짜로 갑자기 어느 날 빵상 깨랑깨랑 하면서 이렇게 쳐들어올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왠지 그럴 확률은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외계인은 아니라고 치고 잘 가요 아니 그만 공격하라고. 잘 가요 외계인. 네. 아니 가요. 이제 가 좀. 네. 아 우리 지구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지구가 왜 위험한 것인가? 사실 우리 지구는 이렇게 멀리서 보면 푸르른 행성이지만 가까이에서 또 보면 정말 다양한 생명체들이 서로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살고 있는 곳이죠. 정말 많은 동물들, 물론 사람을 포함해서 많은 동물과 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구가 위험하다라는 것은 이 생명체들이 위험하다라는 얘기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물어볼게요. 과연 대답하는 사람이 이번엔 있을 것인가? 지구에 이런 다양한 생명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왜 위험한 걸까요? 네, 연우. 태양이 어, 폭발하면은, 태양이 죽으면은, 네. 맞아. 태양이 폭발하게 되면 태양이 지금은 크기가 이 정도지만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태양이 갑자기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단계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지구가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때는 아예 지구가 진짜 멸망하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그럴 걱정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래도 아직은 무서운 얘기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 좀 무섭지 않게 얘기해주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40억 년 뒤에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시라도 내가 뭐 40억 12살 뭐 이 정도까지 살 생각이 있다면 걱정을 하세요. 근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네, 40억 년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거 말고 다른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녀석들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혹시 또 얘기해 볼 사람이 있나요? 없다면 바로 이것. 우리 꺼져 뭐야? 있어? 아니, 이것이라니까 왜 얘네들 춤추고 있어요? 아니 움직이지 말고. 자, 바로 이것. 으악!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정체는 무엇일까요? 뭘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얘들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거 선생님 운석? 알것 같은데? 도안이 뭐라고요? 운석? 오! 운석! 거의 정답이에요. 운석이 되기 전 상태를 얘기해주면 되는데 바로 얘는 소행성이라고 하죠. 소행성 혹은 혜성이라고 불리우는 우주에 돌덩어리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가끔 이 돌덩어리가 우리 지구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 지구는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는 지구 가위 뭐야 이거? 생험체요 해명? 뭔 소리야 이게? 지구가 가위로 잘랐는데 생 뭐야 이거? 혹시 글자 알아보겠니 이거? 서아가 뭐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지구 가위 아니야? 지구 아 왠지 이건 것 같다. 잠깐만. 지구 생명체가 위험해요? 오 맞아. 선생님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구가가 아니라 지구 생명체가 위험 해요인 것 같죠? 그렇지. 지구 가위 해명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자, 그래서 지구 생명체가 실제로 이렇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소행성 같은 게 위에서 쿵 하고 떨어지면 지구 자체가 부셔지진 않을 거야. 물론 지구가 많이 아파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지구가 반으로 쪼개지던가 지구가 갑자기 이렇게 터진다던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지구에서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꽤 많은 위험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네, 잘 가시고요. 안녕. 예. 그래서 지구 생명체가 이렇게 위험하게 우리 지구는 다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게 지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영화였어? 아이 뭐 영화면은 뭐 그럴 수 있. 아니야 얘들아 진짜로 멸망이 다가왔어. 선생님 멸망할 것 같아. 잠깐만 얘들아 너무 뜨거워. 눈사람이 녹고 있어요. 아! 어쩐지 선생님 발가락이 차갑더라. 눈사람이 녹아가지고 물이 되고 있었어요. 아유 참. 자 그래서 눈사람은 잘 가. 자 그래서 네, 눈사람 보내줬고요. 이렇게 네, 지구 눈사람이 지구 눈사람이 아니라 지구 생명체가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거를 네, 별꾸미가 왠지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이게 극장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 별꾸미는 이거 가지고 꽤 많이 놀란 것 같은데 뭐지? 별꾸미가 집에 와서 이제 잠을 자려고 하네요. 잘 자 별꾸마. 아니 잠을 자야지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설마 지금 지구 멸망을 막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에, 에? 뭐지? 야 별꿈이 눈이 좀 빨개진 것 같지 않니? 난 분명히 전에는 아니랬는데 잠깐만 왜 흰색이었잖아. 뭐야 이대로 뭐 밤을 샌 거야? 아니 야 이런 우리 모두 죽을 거라고? 아니야 이거 가지고 우리 죽을 그래 아 참 죽을 걱정 안 해도 돼. 이거는 요렇게 아이 참 그래 이렇게 소행성이 떨어져서 지구 생명체가 모두 죽는 그건 영화일 뿐이라고.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요. 네 실제로 일어납니다. 아니 실제로 일어난다니까 아저씨. 아니 그래 근데 실제로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실제로 일어나긴 하지만 그게 막 자주 일어나거나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닌 굉장히 뭐랄까 어쩌다 한번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커다란 소행성 같은 것들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지구에 떨어졌을 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커다란 녀석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그런 녀석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다수결로 무섭지 않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말고 중간중간에 조금 걱정스러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전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무섭게 얘기해 줄 거였으면 다 걱정하게 만들었을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대멸종. 아니 울지 말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사실 이 지구의 생명체들이 뭔가 멸종하는 일 이거는 뭐 꼭 소행성의 충돌 때문이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좀 흔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흔하지 않다고 하는 거는 그 소행성 충돌이 흔하지 않다고. 네. 그래서 멸종 자체는 생각보다 좀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그 멸종이 그냥 뭐 한 생명체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잠자리 중에 한 종류, 개미 중에 한 종류 이런 게 멸종하는 그런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멸종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지구 생명체들의 정말 많은 종류들이 갑자기 사라진 그런 거를 우리는 대멸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멸종이라는 거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 30% 이상의 식물이나 동물이 사라졌다는 거. 지구에 생명체들이 100%의 종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중에 30%의 종류가 사라진 거야. 그리고 특정한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는 거. 예를 들어서 개미들만 다 멸종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개미들 중에 뭐 예를 들면은 뭐 불개미 같은 게 멸종하고 그 다음에 코끼리 중에서도 뭐 아시아 코끼리가 멸종하고 그 다음에 사자 중에서도 뭐 사바나 사자가 멸종하고 이런 식으로 이 한 종류에서 멸종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동시에 같이 멸종을 한다라는 거. 이런 게 또 두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다음. 그 다음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천천히 뭐 100년, 1000년, 만년 이렇게 길게 끄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했고 그리고 잠깐만 선생님이 말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100년 정도면은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막 만년, 10만 년 이렇게까지 길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규모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멸종의 규모가. 그래서 생명체의 75% 정도가 멸종하면은 이러면 진짜 완전 커다란 대멸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구의 생명체들은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뭐 식물, 뭐 균, 세균, 그다음에 일반적인 동물들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까지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어린이 천문대가 아니라 어린이 생물대가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귀여운데? 이런 귀여운 생명체들이 우리 지구에선 귀여운가? 예. 이렇게 귀여운데? 이런 귀여운 생명체들이 귀여운가? 네, 살아가고 귀여운 건가? 예, 점점 이상해지는데 생명체들이? 자, 그래서 네, 이런 친구들이 이건 맛있겠나? 예. 자, 그래서 이런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죠. 이건 뭐 네, 고사리 같은 거고요. 식물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예쁘게 살아가고 있죠. 예쁜 장미예요. 네, 현우 눈 안 가려도 됩니다. 장미입니다. 장미. 네. 예쁜 건가 이거? 맛있는 건가? 이런 것들도 다 생명체. 이건 뭐지? 이건 뭐야? 이상한 뱀처럼 보이는데 길이가 엄청나게 작은 요것도 뭔가 엄청나게 작은 생명체인 것 같고요. 이거는 거의 세균처럼 보이는데 버섯. 요거는 동충하초인 것 같아요. 겨울에는 이제 벌레로 살다가 여름에 풀이 되는 요것도 이제 작은 생명체들. 이렇게 이건 박테리오파지고 이렇게 다양한 생명체들이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생명체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크게 멸종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생명체들이 언제 사라지고 언제 많아지고를 먼 과거 5억 년 전부터 해가지고 쭉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 여기를 보면은 생명체들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쑥 떨어졌어. 여기도 생명체들이 이만큼 있다가 갑자기 쑥. 여긴 또 크게 갑자기 여기에 있다가 이만큼까지 다 사라져 버렸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는 또 엄청 싹 하고 사라졌지. 이런 대멸종의 증거들이 있어서 과학자들은 도대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많은 연구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 개들, 특히 이 대멸종 중에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여기는 뭐랄까
그 감마선 폭발이라고 해가지고 우주에서 강력한 방사능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빙하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뭐 운석 충돌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가 없어지고 그리고 산소가 없어지는 이런 이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때도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졌죠. 기온이 많이 떨어지는 빙하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많은 생명체들이 좀 얼기도 하고 살아갈 수 없는 환경에 처해져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 이 전까지는 포유류들이 지금 우리 인간이나 아니면 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생긴 동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까지는 도마뱀 같은 파충류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때 파충류가 많이 사라지고 포유류가 많이 많아진 그런 대멸종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엄청나게 커다란 화산이 폭발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때도 한번 화산 폭발 같은 걸로 멸종이 일어났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줄 멸종 바로 마지막 요때 있는 멸종입니다. 백악기 멸종이에요. 이때 이 백악기 멸종 때는 무언가가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실 여기 정답이 나와 있거든. 뭐가 많이 멸종했을까 이때? 아무나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거야. 지금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과연 누가 먼저 얘기를 할 것인가? 난 얘기 안 할 거라고.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해보세요. 지금 여기 정답이 있다니까 여기 위에. 이 백악기 멸종 때는 어떤 생명체가 많이 멸종을 당했을까요? 네, 연우. 공룡이요. 그렇지. 여기 바로 정답이 대부분의 공룡이 멸종했다고 나와 있죠. 물론 바다 생물도 정말 많이 멸종을 당했는데 우리는 특히 이 백악기의 멸종을 공룡의 멸종 시기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이후로 공룡이라는 생명체는 지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됐고 그 뒤에 우리 인간과 비슷한 포유류 그리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조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때 이 백악기의 멸종이 왜 일어났냐라고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증거가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운석 충돌 때문에. 실제로 꽤나 커다란 돌덩어리가 우주에서 날아왔고 그리고 그 충격 때문에 지구는 환경이 엄청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한 환경을 공룡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게 됐는데 요거는 요건 좀 다른 거긴 한데 요 여섯 번째 이 멸종은 그 우리 인간 때문에 이 생명체들이 멸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좀 마음 아픈 얘기긴 한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다양한 대멸종 이유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얘기해줄 그 백악기에 있었던 공룡들의 멸종은 사람들이 이 소행성 충돌 때문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고? 증거가 나왔으니까요. 물론 여전히 화산 폭발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 요것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요것도 화산 폭발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아직까지 증거가 확실한 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힘을 얻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행성 충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려주도록 해볼게요. 소행성 혹은 혜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먼 예전에 이 소행성 사람들은 이게 뭐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냥 우주를 이렇게 특히 요즘 성능이 좋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쳐다보면 나 소행성을 찾아버렸지 뭐야. 역시 나는 똑똑한 것 같아.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엥? 나도 소행성 찾았는데? 야
아이고 미안. 소행성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소행성은 우리 모두 다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심지어 여기 왠지 어린이집인 것 같은데요. 우리도 소행성 찾았어요. 진짜 꾸준하게 관측만 하면 소행성은 생각보다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찾기가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뭐야 소행성 되게 많이 있고 뭐 찾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얘가 지구로 찾아왔을 때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먼 예전에는 뭐 지구 주변에 이렇게 작은 돌덩어리가 되게 많네. 뭐 이런 거 찾는 거 어렵지 않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전까지는 그래 이거 뭐 이렇게 작으니까 얘네들이 지구로 떨어져도 뭐 별일 안 일어날 거야. 그냥 하늘에서 돌덩어리 하나 떨어지는 건데 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소행성들이 많은 게 좋은 건가? 아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지구 주변에 있는 혹 지구와 충돌할 수도 있는 녀석들을 Near Earth Object라고 해서 지구 가까이에 있는 천체, 근지구 천체라고 부르는데 하지만 이런 근지구 천체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도 과학자들은 여전히 얘네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아니 뭐 그런 거 해봤자 뭐 우주의 돌덩어리? 뭐 이런 거겠지 뭐. 이런 거 떨어져봤자 에이 뭐 그냥 쿵 하고 끝이지. 뭐 지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무시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죠. Nikoye kuchukua unikwe mikeri ble ibo nikoye 깜짝 놀랄 준비하세요. 방금 거는 실제로 엄청나게 커다란 운석 그런 돌덩어리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떤 혜성은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가까이 오다가 목성이랑 교통사고가 난 것도 있어요. 목성에 이렇게 표면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혜성의 조각들이 폭폭폭폭 들어가면서 폭발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때 찍었던 영상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밝게 빛나는 요거는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이고요. 여기에 뭔가 밝게 보였다가 사라지는 게 그 돌덩어리 하나가 목성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폭발이었어요. 근데 이 전까지는 이게 1994년쯤에 있었던 일인데 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과학자들은 에이 뭐 그런 게 떨어져 봤자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니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진짜 그냥 돌덩어리 하나가 좀 물론 크긴 해요. 몇 킬로미터짜리긴 한데 그런 돌덩어리 하나가 들어갔을 뿐이거든. 근데 그때 일어난 목성의 폭발이 우리 지구보다 크기가 컸습니다. 그냥 돌이 목성에 들어갔을 뿐인데 그때 그 충격으로 일어난 폭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보다 컸던 거야. 그때부터 이제 과학자들은 생각을 바꾸게 되죠. 야, 저만한 게 목성에 들어갔더니 지구보다 크게 폭발을 했어. 그럼 만약에 저런 게 예전에는 에이 뭐 그런 게 떨어져 봤자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구로 떨어지면 그럼 우리 이제 난리 나는 거 아니냐? 라고 걱정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가지고 올지 제대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소행성이 충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먼저 우주에서 커다란 돌덩어리가 지구의 공기랑 만나게 되면서 불타는 모습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그리고 쿵 충돌하면서 커다란 크레이터 운석 구덩이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이 크레이터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얘기를 하나 해주자면 아까 백악기에 있었던 그 공룡의 멸종 그 원인이 선생님이 운석의 그 소행성의 충돌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그 소행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딱 끝에서 끝까지 10km 정도 되는 소행성이었어요. 그 정도 크기였는데 이게 끝에서 끝까지 10km면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아닌가? 뭐 도시 하나 크기보다 작은데? 그럼 지구 크기로 따지면 여기 지구 요 크기로 따지면은 그 어느 정도 되는 소행성이 와서 부딪힌 거냐? 잠깐 요 친구를 좀 빌려야겠네요. 쭉쭉쭉. 쭉. 자, 여기 보면 선생님이 날개 이렇게 펼쳐놨죠? 요 작은 날개. 요거 절반도 안 되는 게 지구에 이렇게 부딪힌 거야. 그 정도가 퐁 하고 부딪힌 겁니다. 근데 이 정도로 작은 게 부딪혀도 지구한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던 이유가 뭐냐? 바다 있잖아, 얘들아. 바다 가장 깊은 곳의 깊이가 10km가 안 돼요. 즉, 요 정도 10km 정도 되는 게 떨어지면 바닷물이 그대로 진짜 무슨 온 지구를 뒤덮을 정도로 콱 하고 퍼지게 됩니다. 그 모습이 지금 요런 모습이에요. 바닷물이 완전 온 지구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라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도시는 이런 게 떨어지면 당연히 도시 한복판에 떨어지면 아예 도시는 다 쑥대밭이 돼버리고 난리가 나겠지. 근데 얘가 지구의 70%는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바다에 떨어지면 안전하겠죠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구는 엄청나게 커다란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이걸 좀 일본 말로 다른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 쓰나미라고도 하죠. 근데 선생님은 지진 해일이라는 말을 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지진 해일이 일어나서 온 도시를 그냥 물바다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파도가 건물들을 모조리 휩쓸어서 부셔버리고 말 겁니다. 그리고 이 충격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편들이 공중으로 그냥 얘가 쿵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쿵 떨어진 다음에 다시 그 반동으로 하늘 높이 솟구치게 되는데 그런 파편들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또 물론 10km짜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의 뭐 사람 크기만한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피해 다닌다고 해도 이 끔찍한 환경에서 쉽게 살아남을 수는 없을 거예요. 결국 지구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거고요. 실제로 6,600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했던 그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충격 때문에 화산재 같은 것도 화산도 많이 폭발을 했을 거기 때문에 화산재가 세상을 뒤덮게 될 거고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별금이랑 라이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런 화산재들이 그냥 땅바닥에 내려와서 그냥 덮고 끝이 아니라 얘네들이 꽤 오랫동안 하늘을 뒤덮게 됩니다. 하늘을 먼지, 뭐 화산재 그리고 뭐 흙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계속 이렇게 떠다니게 되면 얘네들이 무엇을 막아버리느냐? 하늘에서 낮에 얘가 땅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를 막아버려. 바로 하늘에서 낮에 볼 수 있는 지금 내가 음소거가 돼 있는 거 아니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들리니? 들리는 것 같네요. 다시 하늘에서 낮에 밝게 비추는 뭘까? 태양? 태양. 태양 빛이 땅바닥까지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지구는 뜨거워질까요? 차가워질까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쉽게 뜨거워진다 1번, 차가워진다 2번. 그래서 낮에 햇빛이 이런 먼지 같은 거에 가로막혀서 안 들어오게 되면 지구는 차가워질지 뜨거워질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반대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차가워진다가 1번, 뜨거워진다가 2번이에요. 자,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번호로 1번이지 2번이지만 표시해 보도록 합시다.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차가워진다? 뜨거워진다? 네, 정답은 차가워지겠죠. 그래서 지구는 빙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빙하기가 찾아오게 되면 점점 이제 햇볕을 안 그래도 햇볕을 가지고 점점 자라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식물들이죠. 그 식물들이 점점 얼어붙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식물들이 얼어붙으면 걔네들을 먹고 살던 초식공룡들이 점점 멸종하게 되고 그리고 초식공룡들이 멸종하면 또 걔네들을 잡아먹던 육식공룡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어서 그래서 지금 많은 과학자들은 이런 소행성 충돌 때문에 그때 정말 이 지구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틀린 말이 아닌 이 공룡들의 멸종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6,600만 년 전이죠. 그리고 이건 증거가 나왔어요. 실제로 6,600만 년 전에 10km급의 소행성이 충돌한 운석 구덩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공룡의 멸종을 소행성 충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소행성 충돌, 공룡들을 멸종시켰던 혹은 지금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들까지도 멸종시킬 수 있는 이런 소행성들은 보통 크기가 5km 이상 되면 됩니다. 이 정도의 소행성이 떨어지면 우리 인간들은 멸종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아까 앞서서 선생님 보여줬을 때 여러분들 소행성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소행성 찾기 쉬워요. 라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발견했었잖아. 그때 발견한 대부분의 소행성은 다 크기가 이 정도 이상이에요. 대부분의 소행성은 이 정도고 이런 녀석이 우리 지구 근처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중요하겠지? 걔네들이 엄청나게 많다면 우리 지구로 실제로 이게 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되느냐? 만약에 그게 막 50% 이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무섭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들 무섭지 않게 얘기해 준다고 했으니까 무섭지 않게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잠깐만. 라희는 아까 의견을 얘기 못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소행성 충돌에 대한 이야기를 무섭게 해줄까요? 무섭지 않게 해줄까요? 무섭게 해주세요. 동그라미.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X. 네, 라희의 선택에 따라서 뭐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는데요? 그건 생각 못했는데. 자, 상관없다고 했으면 그래요. 그럼 그냥 세모라고 치고 무섭지 않게 그대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행성 충돌 그래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구 주변에 이 작은 소행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런데 얘네들이 잠깐 누가 지금 콧방귀 끼고 있는데 무서운 거는 나중에 유튜브로 무섭게 봐주시고요. 얘네들이 충돌할 확률은 이 정도입니다. 1000만 년에 한 번이에요. 그럼 뭐 거의 일어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도 만에 하나 1000만 년에 한 번이라면 0%는 아니잖아. 조금이라도 있기는 한 거잖아. 그래서 과학자들은
혹시라도 이런 애들이 지구에 충돌할 때를 대비해서 이미 방법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무섭게 얘기해 줄 거였으면 이 방법을 얘기 안 해줬을 텐데, 네, 방법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 가운데에 있는 게 지구고요. 옆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들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천천히 돌고 있는 게 목성이죠. 그리고 여기 초록색, 분홍색 이렇게 목성을 따라서 또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게 전부 다 소행성이에요. 그리고 지금 목성 근처에 있는 소행성들만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 지구 근처에는 또 소행성이 이만큼이 더 있어요. 그래서 소행성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행인 점은 얘네들이 지구로 충돌할 확률이 한 1000만 년에 한 번이라는 거죠. 하지만 나사, 미국의 우주를 연구하는 나사는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얘가 혹여나 지구로 충돌하게 되면 이거는 기회가 아예 없는 거잖아. 소행성 하나가 충돌했네? 아예 그래도 우리는 기회가 몇 번 더 있으니까 다음 충돌을 대비하자. 이런 게 아니잖아. 얘는 한 번 충돌하면 인류 멸망 끝이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이 소행성이 날아오면 막아낼 수 있게 그 방법을 마련했는데 이 방법 완성한 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까지는 선생님이 얘들아 아직 방법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거 아직 성공을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완성을 했어요. 실험까지도 성공을 했습니다.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 지구로 소행성이 날아온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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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미 이 소행성이 날아올 거를 지금 보면 다 보고 있잖아. 이미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 위험이 될 것만 같은 소행성들을 이미 지금부터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구로 날아올지 아니면 그냥 옆으로 지나갈지 스쳐 지나갈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계산을 해놓고 있어요. 물론 계산이 잘못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소행성이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옆으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계산을 해놓고는 또 계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감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당연히 여기 나사, 미국도 있지만 꽤나 과학기술이 발전된 몇몇 나라들은 또 자체적으로 그 나라마다 자기 스스로 감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어딜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맞춰봤으면 좋겠는데. 미국 말고 우주를 이렇게 소행성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과학기술이 뛰어난 나라. 어딜까요? 얘기하기가 힘들면 채팅으로 쳐도 돼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얘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대단한 나라거든, 여기. 정말 어마어마한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나라예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이 나라. 정말 뛰어난 나라고 대단한 나라입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나라 엄청 좋아해요. 아직 답변이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있어. 오, 드디어 정답이 올라왔는데. 일본! 선생님이 한 3일 전에 일본 오사카에 놀러 갔다 왔는데 일본도 굉장히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죠. 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러시아! 러시아 역시도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러시아, 일본도 다 감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닙니다. 선생님이 생각한 그 정답은 그래 과학기술이 뛰어나고 자기 스스로 관측하고 있는 그 나라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스스로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망원경이라든지 카메라 이런 감시 기술을 이용해서 소행성이나 아니면은 로켓이 우주로 올라가다가 얘가 떨어질 때도 있잖아. 그런 게 우리 지구,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우리나라는 물론 감시만 하고 있고 이 소행성을 막아내는 거는 미국이 만들었어요. 먼저 이런 생각을 해봤지. 소행성이 이렇게 날라오면 여기에다가 로켓을 달아. 로켓을 단 다음에 불꽃을 뿜으면 날아가겠지? 그럼 해결. 끝.
끝인데 근데 문제는 이 로켓을 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된 소행성에다가 로켓을 이렇게 뻑뻑뻑 붙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날려보내는 거야. 당연히 쉽지 않겠죠. 대신에 미국에서는 좀 더 쉬운 방법을 만들기로 합니다. 로켓을 장착하는 대신에 마찬가지로 로켓을 이용하긴 하는데 그 전에 레이저 이런 방법도 생각은 하긴 했었어. 그래서 여기다가 레이저 빔 같은 걸 쏴가지고 얘를 부수는 거지. 네, 그래도 가능은 할 거예요. 문제는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잖아. 이 레이저 아니 이 돌덩어리들이 이 작은 돌덩어리라도 얘네들이 만약에 지구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또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은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완전히 산산조각 낸다면 가능하겠지만 아직은 그럴 기술이 만들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레이저도 좀 위험할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여기에다가 로켓을 교통사고 내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소행성이 이쪽 방향으로 날아오던 거를 그대로 교통사고를 내요. 그럼 이 소행성은 이 로켓이 부딪힌 힘 때문에 이렇게 다시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겠죠. 요거 성공했습니다. 요거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다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소행성에다가 그냥 로켓을 갖다가 부딪힌 거야. 그랬더니 얘가 원래는 혼자서 이렇게 잘 가고 있었는데 얘가 다른 방향으로 튕겨져 나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를 향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소행성 같은 게 날아온다. 그러면 얘한테 이런 로켓 같은 거를 발사시켜서 그대로 충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옆으로 날아가게 될 거고 우리 지구는 안전하겠죠.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미리 얘기를 해주자면 이 로켓에는 사람이 타 있진 않습니다. 그냥 진짜 미사일 같은 걸 발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다 실험에도 성공했다는 거. 지금 보면 그 로켓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사실 그리고 얘는 지구를 위협하는 녀석은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 잘 살고 있는 녀석이었는데 실험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당하게 됐죠. 충돌한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면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충돌한 거를 우리나라 한국천문연구원 망원경이 촬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소행성들이 꽤나 많이 심지어 이제 여러분들 한 3년 정도 뒤면은 뉴스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많이 겁줄지도 몰라요. 소행성 하나가 아포피스라고 하는 소행성이 우리 지구 근처로 날아오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라고 겁을 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걔는 날아오긴 해요. 어디를 날아오느냐? 우리 지구와 달이 여기 있으면 요 옆을 지나갈 거라고 계산되었어요. 지구와 달 사이로 지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꽤나 어떻게 보면 가까운 곳을 지나가기도 하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이미 과학자들은 그런 게 혹여나 지금 계산으로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스쳐 지나갈 걸로 계산이 됐는데 계산이 잘못돼서 얘가 지구로 떨어진다고 해도 이미 막아낼 방법을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나라 스스로 또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런 꼭 커다란 소행성뿐만이 아니라 이런 로켓의 잔해라든가 예를 들어서 로켓이 발사를 하면은 여기 아랫부분 이런 아랫부분은 연료를 다 쓰면 그대로 바다에 버리게 되죠. 요런 게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이게 우리나라에 근처에 떨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한테 재난 문자 같은 걸로 다 미리 안내를 해줄 거예요.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가 이거 우리나라 근처에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이게 몇 시쯤에 우리나라에 어딘가에 떨어질 거니까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또 가까이 내려오면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어디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거기 주변에 계신 분들은 빨리 대피해주세요.
라고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다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그런 소행성이 지나간다면 와 소행성이다 안녕 잘 가 하고 인사를 하면 재밌는 우주 그런 현상을 구경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무섭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따라서 무섭지 않게 얘기를 해줬고요. 혹시 선생님 저 지금 너무 무서운데요? 손 없군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10분간 쉬는 시간을 하고 만들기를 할 건데 오늘 만들기가 좀 어려워요. 만들기가 이렇게 아이고 로켓 안에 타 있는 이런 인공위성 이런 인공위성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이 인공위성을 만드는 이유가 실제로 우리 지구 주변을 떠도는 근지구천체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근지구천체 중에 인공위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인공위성들은 실제로 사용이 가능한 실제로 우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인공위성이 아니라 이미 수명이 다한 인공위성들. 그런 인공위성들은 보통 그냥 지구로 이렇게 추락시키면서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얘가 하늘에서 다 불타 먼지가 돼서 사라지거든? 몇몇 개는 땅바닥까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나라마다 요거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나라마다 다른 나라를 몰래 쳐다보기 위한 스파이 위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스파이 위성은 다른 나라한테 들키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야, 나 너네 나라 이걸로 쳐다본다. 나 이 성능 엄청나게 좋은 인공위성이지롱. 안 되잖아. 몰래 봐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파이 인공위성들은 몰래 떠 있어요. 알려지지 않고. 근데 이게 다른 나라한테 들켰다. 그러면 얘를 원래는 잘 부셔가지고 없애던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지구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스파이 위성들은 들키는 순간 일단 그냥 지구로 추락을 시킵니다. 걔네들은 땅바닥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구에 피해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공위성들도 꽤나 지구에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공위성들 우리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혹은 좀 무서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거를 마지막으로 만들어보고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52분이니까 딱 8시까지만 쉬는 시간 하고 그 다음에 만들기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다시 바깥에 눈 쓸러 가야 돼. 안녕. 모두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켜고 만들기 재료 준비해서 돌아와 주세요. 후. 자, 여러분들 목소리 나오게 해주고 오늘 만들기가 꽤나 좀 할 것이 많고 중간중간에 끼우는 게 복잡한 곳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화면 잘 보고 따라와 주시고요. 중간중간에 모르는 게 있다, 뭔가 좀 헷갈리는 게 있다면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일단 포장지를 뜯고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생긴 인공위성인데 여기 부품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여기는 일단 받침대예요. 파란색은 받침대고 요게 몸통 부분 그리고 여기는 인공위성의 날개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요런 것들 요런 거는 다 몸통에 붙이는 부속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통 부분을 먼저 뜯어줄 거예요. 여기를 조심조심 여기 뜯고 나면 날카로운 데가 있으니까 긁히지 않게 조심조심 뜯어내 주시고요.
이렇게 뜯어냈으면 먼저 얘를 끼우지는 않고 접기를 할 거예요.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곳이 바깥쪽이고 검은색으로 깜깜한 게 안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접을 수 있는 선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요런 선들 다 꼼꼼하게 접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해주면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1번, 뭔가 숫자가 거꾸로 되어 있네요.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1번하고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3번 부분이 있죠. 확대를 해서 보여주면 요런 부분들, 여기는 접기는 접는데 검정색 방향 쪽으로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뒤에서 보면 이런 식이 되도록, 자주색 3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으로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꼼꼼하게 접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끝부분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보라색 1번은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안쪽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접고 여기 보라색도 안쪽으로, 손을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쪽으로 쑥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접고, 그리고 이런 데 끝부분에 있는 작은 날개들도 다 꼼꼼하게 접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요 양 끝에 있는 끝부분, 뚜껑 부분도 이렇게 접고 날개 부분들도 다 접어주시고요. 안 접힌 데 있는지 선생님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 이렇게 하면 다 접힌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 접어만 놓고 끼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데다가 붙일 부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먼저 붙이고 얘를 끼워야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얘를 몸통을 이렇게 먼저 완성을 시키면은 붙이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붙이고 몸통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떼낼 부품은 여기 보라색 1번 접어 놓은 곳에다가 끼우는 거를 가지고 올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요거 세 개를 전부 다 떼와 주세요. 이렇게 떼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접기 시작할 거예요. 요걸 접을 때 얘도 여기 뒤에 보면 검정색으로 뒷면이 되어 있잖아. 아이고. 요 검정색 방향으로 접을 건데 지금 선생님 일부러 좀 크게 확대를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선이 선생님이 표시할 만한 게 이걸로 하면 되겠다. 여기를 잘 안 접으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가지고, 보면 선이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선이 있습니다. 요거 모두 다 접어줘야 돼요. 여기 검정색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요 선도 잘 안 접히겠지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뭔가 전투기 혹은 비행기 앞유리 같은 그런 모습으로 얘를 이렇게 꺾어서 뒷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거를 곱하기 3개 다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안이 만들고 있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기 보라색 있는 곳에다가 끼워 줄 건데 잘 보면 여기가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쪽이 짧고 아래쪽이 좀 넓은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에 맞춰 가지고 얘를 이렇게 끼우면 되는데 선생님 확대해 가지고 또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향에 맞춰 가지고 요 1번을 여기 사이 구멍에다가 끼우는 거야. 한쪽을 먼저 이렇게 끼우고 손톱으로 꾹 눌러 가지고 쏙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반대쪽도 이렇게 구멍에다가 넣어가지고 최대한 손톱으로 꾹꾹 눌러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바람 빠져나오는 구멍처럼 완성이 되면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걸 끼울 때는 반드시 여기 보라색 부분은 이렇게 잘 접혀 있어야 그래야 여기 구멍이 넓게 펼쳐지니까 이렇게 잘 접고 끼워 주시고요. 세 개 다 똑같이 이렇게 보라색 1번을 여기 구멍에 넣고 손톱으로 살살 눌러가지고 꼭 들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반대쪽도 여기 구멍에다가 넣고 꾹 눌러서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여기 보라색 1번을 쏙 끼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반대쪽도 끼우고 이렇게 하면은 네, 하나, 둘, 세 개 부품이 붙어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다가 붙일 수 있는 부품을 떼올 건데 그거는 요겁니다. 약간 기역자처럼 생기기도 하고 니은자처럼도 생긴 요거 조심조심 떼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만 기다렸다가 할게요. 아직 저기 보라색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요거 뜯어낸 사람은 여기 빙글빙글 돌아가는 쪽에 하나, 둘, 세 개 구멍 뚫을 수 있어요. 요거 구멍 뚫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조금 기다렸다가 뚫을게요. 다 하는 친구들 여기까지 따라오면은 그럼 그때 구멍을 뚫어주도록 할게. 구멍 네, 3개 먼저 뚫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꼼꼼하게 안쪽으로 일단 먼저 접으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선생님도 여기 구멍을 이렇게 뚫고 하나, 둘, 셋 구멍을 이렇게 뚫고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하게 접는 거죠. 아, 접을 때 여기 3번은 접는 거 아니에요. 잘 보면 뒤에 3번은 접는 선이 없습니다. 요거 접어도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접으면은 여기다가 끼울 때 여기 끝에다가 끼울 때 조금 잘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접지 말고 나머지 부분들 꼼꼼하게 접어주시고요. 구멍 뚫고 이렇게 접고 여기 위에는 접는 거야. 위에는 접는 거고 밑에 3번은 접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접었다면 이제 여기 보라색 1번부터 해가지고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끼우고 얘도 이렇게 내려서 끼우면 끝. 이거 만드는 건 어렵진 않을 거예요. 접고 바로 끼워서 약간 뭐랄까 선풍기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되겠어요.
뭔가 서아가 이걸 머리에다가 모자처럼 쓴 것 같다. 그 다음에 얘는 방향은 따로 없어. 뭐 위 아래쪽 방향은 따로 없기 때문에 여기 이 번호 맞춰가지고 얘를 요 3번 구멍 3개에다가 맞춰가지고 그냥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접지 말고 접었다면 얘를 다시 그냥 이렇게 펴주세요. 요 3번은 펴서 얘가 이제 이쪽 구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접혀 있으면 잘 안 들어갈 거야. 그리고 여기 안쪽에 요 3번은 최대한 이렇게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꽉꽉 접어주는 게 구멍이 잘 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3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렇게 손톱으로 꾹 눌러서 쏙 들어가게 여기 또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서 쏙쏙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만들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 부분만 넘어가면 이 만들기 할만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가 꽤나 어려워. 걱정입니다. 이 다음 부품은 여기에다가 이제 날개를 달아줘야 되는데 여기 이 날개를 그냥 달 수는 없어. 그래서 날개 연결부가 필요합니다. 그 날개 연결 부분이 요거예요. 그래서 날개 한쪽, 날개 두 쪽 해서 두 개가 있는데 요거 약간 뭐랄까 뜯어내면 이렇게 UFO처럼 생긴 이 두 개 다 뜯어내 주시면 되겠어요. 약간 오징어처럼 생기기도 하고 꼴뚜기처럼 생기기도 한 요거 두 개를 다 뜯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운데 초록색은 구멍 뚫는 거니까 뜯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선생님이 접는 것도 조금 기다렸다가 같이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요거는 조금 기다리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접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접을 때 중간에 좀 손으로 일부러 좀 뜯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이게 원래는 뜯어져 있어야 정상이긴 한데 이게 공장에서 만들 때 살짝 붙어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 그게 어디냐면 다시 펜이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를 잘 보면 이렇게 선이 나와 있잖아. 요거는 뜯어내야 돼. 어떻게 뜯어내야 되느냐? 여기를 잡고 얘를 이렇게 비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가 이렇게 반대쪽도 보면 요 부분이죠. 여기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비틀면 여기는 떨어져 있네. 뜯어져 있는데 요게 딱 붙어가지고 서로 안 떨어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거기는 손으로 이렇게 비틀면 떨어지니까 여기를 뜯어내 주시고요. 반대쪽도 한번 볼까? 여기를 보면은 봐봐. 얘가 지금 붙어가지고 힘을 줘야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뜯어내 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뜯어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안쪽 검정색 방향으로 꼼꼼하게 이제 다 접으시면 돼요. 여기 뒤에 선 나와 있는 곳 다 전부 다 이렇게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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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다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해파리 팔 같은 거 요건 접는 거 아니에요. 자 보면 여기는 접는 선이 없습니다. 얘는 접는 거 아니에요. 접고 자 이제 앞에 설명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을 다 꼼꼼하게 접었다면 여기 1번하고 여기 1번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가서 네모난 모양을 만들게 될 거예요.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요 1번이 여기 요 구멍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접고 하다 보면은 그대로 얘를 속으로 이렇게 쏙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손톱으로 꾹 누르고. 그래서 요런 책가방 같은 모양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은석이 잘했어요.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도안이도 잘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도 이렇게 접고 안쪽으로 모두 다 꼼꼼하게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작은 날개가 구멍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꾹 끼워 주시고요. 요것도 이렇게 꾹. 그래서 이런 책가방 2개를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려운 부분 아니에요. 이제 얘를 몸통에다가 끼우는 게 어렵습니다. 샥. 얘를 어디다가 끼울 거냐? 여기 보면은 하늘색 삼각형, 흰색 삼각형 나와 있는 요 두 부분 있죠? 얘가 여기에 알맞게 들어가야 되는데, 자, 아직 요 책가방 완성 안 한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30초만 기다렸다가 얘를 어떻게 끼워야 되는지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기다리는 동안 기왕이면은 여기 흰색 삼각형 있는 부분 있잖아. 여기는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 좀 더 집어넣기가 편할 거야. 얘도 이렇게 안으로 접혀 있다면 요거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치면은 조금 더 집어넣기가 편해질 겁니다. (10초) 뒤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만 끝내면 이제는 어려운 게 거의 없어요. 도안이 잘했고요. 여기 부분만 넘기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를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흰색 삼각형 요 방향 맞춰가지고 요렇게 먼저 끼워줄 건데, 지금 요거 그냥 혼자서 하려고 하면 방향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 하는 거 잘 보고 따라해 보세요. 일단 방향은 요렇게 방향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색 화살표 있는 삼각형 있는 요 부분을 일단 살짝만 이렇게 걸쳐주세요. 여기 얇은 구멍에다가 넣어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끼워가지고 살짝만 이렇게 그냥 걸쳐놔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쳐만 준 다음에 얘를 이제 뒷면을 돌려서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살짝 나와 있는 게 보이죠? 얘를 잡고 쑥 집어 넣어 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더듬이 같은 게 뒤쪽으로 쑥 들어올 수 있도록. 반대쪽도 여기를 잡고 쑥 집어 넣어. 이렇게. 그래서 이 더듬이 2개가 안쪽, 뒤쪽으로 완전히 쑥 들어와서 바깥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 네모난 게 벽에 착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맞아요. 은석이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흰색 삼각형 여기를 아까 여기 밑에 틈이 하나가 있었잖아. 여기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여기 틈을 잘 벌려가지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손톱을 이렇게 손으로 눌러가지고 딱 소리가 나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네모는 여기 벽에 완전히 붙어있는 모습이고, 뒤쪽에는 여기 흰색 삼각형이 나와 있고 하늘색 삼각형 더듬이 같은 게 2개가 이렇게 대롱대롱 있겠죠.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한 번 더 여기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여기도 보여주면은 여기 사이 틈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일단 걸쳐만 놓는 거지. 그리고 반대쪽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쳐주시고 그 다음에 뒷면으로 와서 얘를 잘 잡아서 쑥 빼내주시고요.
반대쪽도 잡아서 쑥 이렇게 쑥쑥 이렇게 빼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쑥쑥 빼냈으면 앞으로 와서 흰색 삼각형 부분을 여기 사이 틈에다가 이 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똑똑. 그러면 이렇게 네모칸이 벽에 딱 붙어 있게 되죠. 자, 여기까지 다 된 사람. 한 명, 두 명. 오케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그러면은 이 다음 단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요거까지만 하면은 그냥 이제 이 몸통 동글게 말아가지고 완성해주고 여기에다가 날개 2개 붙이고 받침대 세우면 끝입니다. 자, 여기 네. 손으로 이렇게 뒷면 뒤에 요 더듬이 이렇게 빼내면은 잘 쑥쑥 들어갈 거예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손톱을 잘 이용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은 바깥에서 여기를 잡고 양손을 이렇게 같이 해주면은 좀 더 잘 들어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완성된 사람은 이제 요 몸통 그대로 이제 번호 순대로 다 끼워주면 됩니다. 근데 끼울 때 여기 옆구리부터 끼워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은석이 정확하게 잘 됐고요. 도안님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옆구리 요 빨간색부터 먼저 끼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위아래 요거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요렇게 1번부터 해서 여기 1번부터 해서 뚜껑을 이렇게 끼워가지고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우 잘 되고 있니? 오케이. 고 여기 반대쪽 뚜껑도 이렇게 요거는 네, 여러분들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냥 번호 순서대로 끼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이러면 인공위성의 몸통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까지 된 사람은 이제 날개 뜯어오시면 됩니다. 날개 2개 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제 날개까지 붙여주도록 할게요. 날개만 붙이면 인공위성 몸통 자체는 모형 자체는 완성이에요. 마지막으로 받침대만 만들면 만들기 끝. 지금 뚜껑 덮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날개.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이 인공위성은 우리나라 위성 중에 아리랑 위성이라고 있어요. 그 아리랑 위성 중에 아리랑 2호를 본따서 만든 인공위성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이런 검색 사이트에다가 그 아리랑 2호 검색하면은 이거랑 똑같이 생긴 위성의 사진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날개 부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는 방향이 크게 상관이 없기는 해요. 뭐 이쪽으로 하든 이쪽으로 하든 크게 상관이 없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뭐 여기 지금 이게 살짝 이쪽으로 굽어져 있잖아. 색깔 칠해진 곳으로. 그래서 그냥 이대로 바로 접는 게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접을게요. 접을 때 이것도 선생님 펜으로 좀 표시를 해주면 여기도 접어야 되지만 여기도 접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날개에 보면은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 요 부분 여기도 이렇게 접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접기가 이 짧아가지고 좀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접어서 마치 쓰레받기처럼 이렇게 세워 주셔야 돼요.
날개 양쪽 끝을. 그 다음에 뒷면도 이렇게 접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접고, 접은 다음에 여기 빨간색 칠해져 있는 날개를 여기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집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선생님, 저는 여기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는 게 정말 보기가 싫어요. 이거 너무 불편해요. 하는 사람은 얘를 뒤집어서 하면 돼. 근데 뒤집으면 이 잘 안 접혀. 그래서 좀 힘들어. 그래서 뒤집어서 이렇게 꾹꾹 하면은 그럼 이 빨간색이 안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선생님은 네, 그냥 어차피 저기가 눈에 잘 띄는 곳은 아니라서 이렇게 접기 그나마 좀 쉬운 곳으로 하는 거를 선생님은 추천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레받기 같은 모습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 화살표 있는 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이렇게 빼내주세요. 아, 풀렸다. 얘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초록색 화살표 보면 양쪽 끝으로 귀 같은 게 달려 있잖아. 요거를 한쪽으로 다 접어도 상관없고 앞뒤로 해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일단 한쪽으로만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접고,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다 접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요 접어놓은 요 친구를 여기다가 끼우는 거야. 요 초록색 구멍 여기다가 슉 이렇게. 그 다음에 끼운 다음에 안쪽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와 있겠죠.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살짝 얘를 펼쳐주면은 날개가 안 빠지게 돼요. 그러면 날개가 이런 식으로 끼워졌죠. 반대쪽도 해볼게요. 날개를 이렇게 접고, 접은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꼼꼼하게 접고, 여기 틈에다가 빨간색 부분 끼우고, 여기 빨간색도 반대쪽에다가 끼우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초록색 부분 얘를 바깥으로 밀어서 빼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끄트머리를 접어서 여기를 최대한 꽉 접어주는 게 그 초록색 구멍 속으로 잘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꽉꽉 접은 다음에 아까 반대쪽에도 날개 있었죠? 여기에다가 얘를 쏙.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거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벌려가지고 손으로 안쪽 부분을 펼쳐주시면 날개가 안 빠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인공위성 완성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인공위성에 놀라운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개가 돌아가요. 와. 두 번째 특징, 날개가 접혀요. 와. 끝입니다. 그래서 날개를 이렇게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 날개를 펼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받침대에다가 놓을 때는 날개를 한 30도 정도만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은 그러면 좀 멋있게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날개도 살짝 이렇게 꺾어주면 더 멋있을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받침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떼와 주시면 돼요. 조심조심 뜯어내면 이렇게 돼 있죠. 받침대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뒷면으로 다 접어. 전부 다 접어주세요. 잠깐만, 나 방금 이상한 거 봤어. 은석 씨? 네? 여기 윗부분 다시 보여줄래? 네? 뭔가 선생님 거랑 살짝 다르지 않니? 네.
그렇죠? 자, 여기 뚜껑 닫는 법 선생님이 다시 한번 보여줄게. 지금 어떻게 끼운 거냐면 되게 힘들게 끼웠다. 이거 끼우기 쉽지 않았을 텐데. 얘를 지금 이렇게 끼운 거거든. 이렇게 끼우지 말고 얘를 꼼꼼하게 안으로 다 접은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얘가 들어가서 안 보이도록. 그렇지. 이렇게 끼워주면은 좀 더 깔끔한 모습으로 완성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좀 튀어나와 있으면 보기가 좀 별로잖아. 자, 받침대 열심히 접으세요. 다 접어. 선생님, 다 접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요 작은 것도 다 접어.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끼워. 번호 상관없어요. 그냥 막 끼우면 돼. 끼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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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기서 헷갈려 하는 게 이 받침대에다가 얘를 어떻게 세우냐인데 그거는 네, 다들 조금 완성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침대는 특히 여기 부분 여기를 잘 접어줘야 잘 고정이 될 거예요. 아직 날개를 끼우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군요. 날개 잘 안 끼워지면 여기를 끼울 때 여기를 이렇게 손톱으로 뒷면 좀 눌러가지고 끼우면은 조금 더 잘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 날개 여기 요 뒤에 있는 요 부분을 확실하게 꼭꼭 접어가지고 네, 여기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접어주면 좀 더 잘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 만들기가 어린이 천문대에서 하는 모든 만들기들 중에 선생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두 번째로 어려운 만들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음 과정, 빅뱅 과정에서 딱 이맘때쯤 하고 있는 요거 화성 탐사선 만들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이 요거야. 근데 여러분 어려운 거 치고는 빠르게 잘 하고 계시네요. 일단 날개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날개를 뺐다가 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얘를 만약에 선생님은 지금 여기 뒤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뒤쪽에서 자꾸 날개 얘네들이 풀려가지고 잘 안 들어간다. 그럼 앞쪽으로 얘를 이렇게 하세요. 이 초록색 화살표 있는 대로 얘를 이렇게 접는 거야. 그 다음에 끼울 때 손을 잘 해가지고 요 날개가 벌어지지 않게 요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지. 요렇게. 다 했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오, 세우기까지 완벽하게 잘했네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요 작은 날개들이 펼쳐지지 않도록 잡은 상태에서 여기 구멍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게 잘 들어가. 대신에 이렇게 했을 때는 무조건 이 날개를 안쪽에서 이렇게 무조건 펼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그냥 쏙 하고 빠져버려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면 얘를 이렇게 완전히 꼭꼭 접은 다음에 손을 여기를 여기 이렇게 잡는데 검지랑 검지로 잡는데 검지로 얘네들을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손으로 손톱으로. 그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쏙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펼쳐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 현우 잘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침대에다가 세울 때에는 받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얘를 요 세탁기 부분이 여기가 사실 카메라 부분이거든. 얘가 아래쪽을 바라볼 수 있게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 날개 겨드랑이 부분이 끼워질 수 있도록 요렇게 걸쳐주시면 되겠어요. 요렇게.
그래서 날개가 완전히 이렇게 다 펼쳐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완전히 날개가 펼쳐져 있는 것보다는 살짝 30도, 45도 정도 구부려 가지고 이렇게 해놓는 게 조금 더 포즈가 멋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만들기까지. 아니, 라이 그거 거꾸로라고. 얘는 지구를 쳐다보고 있는 인공위성이지 우주를 쳐다보고 있진 않아요. 물론 우주를 쳐다봐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지구를 쳐다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아이, 다들 지금 우주를 쳐다보고 있잖아. 오, 이제 날개 끼우기 시작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로 우리 겨울학기가 벌써 이제 3번 수업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은 마무리가 됐지만 늘 그렇듯이 선생님은 또 언젠가 스쳐 지나가겠죠. 라이브 방송에서. 특히 겨울에 라이브 방송은 지금 선생님이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린이 천문대 관측소가 지금 강원도 산속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별똥별이 굉장히 또 많이 떨어졌던 그 4분의 2짜리 유성우 그것도 거기에서 라이브 방송을 같이 촬영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이 온라인 수업 라이브 관측 방송도 거기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서 방송을 하시면은 진짜 뭐랄까 별들이 엄청나게 잘 보이고 많이 보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라이브 방송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특히나 겨울에는 별들이 더 많이 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측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그때 라이브 방송 때 선생님은 아마도 또 역시나 스쳐 지나갈 것 같긴 하지만 그때 마지막으로 또 인사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는 봄학기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업 마치기 전에 이야기할 거 있는 사람? 선생님, 네. 근데 저 약간 하늘에서 뭐 이상한 게 찍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별똥별 같은 게 언제? 뭐 그냥 아침마다 한 번씩 아침마다 한 번씩? 보이긴 하길래. 아침에 뭔가 되게 밝은 게 떠 있었니? 네, 약간 하얀 색깔 쪽에. 그거는 완전 이제 해 뜨기 직전. 완전 해 뜨기 직전의 아침이라면 걔는 수성이에요. 그리고 해가 진 직후에 밝은 녀석이 보인다면 걔는 금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성은 완전 해 뜨기 직전에 완전 아침에 동쪽 하늘에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는 이제 금성이 또 밝게 떠 있죠. 그래서 아마 수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걔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근데 막 갑자기 슝 하고 이렇게 움직였으면 그건 UFO일지도. 움직였는데? 나중에 한번 또 계속 보이는지 잘 관측을 해봐 주세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새해가 시작됐으니 여러분들 새해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게 그리고 새해 아프지 말고 늘 건강하게 선생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고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나는 또 이제 눈을 치우러 가야 돼. 하하하 정말 즐겁다. 안녕. 선생님도 방송을 종료하도록 할게요.